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9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5일째 빠지고 오늘 6일째 이렇게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대체로 한 3일 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5일 빠졌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오르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 오늘 올라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 생각을 해요. 전체 시장이 그렇게 그 거래 대금이라든가 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뚝 떨어진 약세장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굳이 이제 그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단기 한 400포인트 오른 것에 대한 조정장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 조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오늘 거래소가 보면은요 0.76% 올랐습니다. 238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400이 깨지고 나서 아직 회복이 안 되죠. 코스닥이 플러스 0.98% 71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반등을 해줬는데 이게 5일 동안 빠졌다가 오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오늘 정도에는 올라주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지만요 400포인트가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받는 그 모습이요 이렇게 보시면 쌍봉 모양이죠.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니다. 상특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쨌든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요 51선 이게 수급선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근데 모처럼 이렇게 51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1년 동안 이 51선이 이렇게 벽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51선을 뚫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51선 정도가 요 정도가요. 이게 한 2300 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1선 정도에서는 다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향이 다시 이렇게 재정립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시장을 10분봉 그러니까 아주 그 미세하게 보자 이거죠. 10분봉을 보면요, 이렇게 한 5일간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항상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분봉을 보면요. 이게 10분봉입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아침에 대충 바닥을 찍고 점차 이렇게 우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간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개인들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많이들 소외주로 좀 들어왔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방향이 약간 우상향으로 틀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항상 제가 주봉 보여드린 이유는 요 추세 상단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뚫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뚫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닥은 이제 확인해 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좀 찍어준 그런 분위기입니다. 월봉도 보면은요 이런 그래프죠. 10년 동안 요 바닥이 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지지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은 바닥은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한 5,400억 정도 매도 우회했습니다. 거래소에서 한 5천억 팔고요. 코스닥에서 33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이제 장이 5일간 빠졌다가 오늘 이제 6일째 올라가니까요. 그동안에 팔고 싶었던 거 못 팔았다가 오늘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매도를 했지 않나 싶고요. 외국 애들이 한 1,100억 정도 매수 우회했고 기관이 한 4천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개인들이 팔고 싶었던 물량을 조금 파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은요,
고객예탁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개인들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돈, 현금을 다 모아놓은 게 이제 고객예탁금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증시에서 중요시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46조입니다. 고객예탁금이요. 그래서 1년으로 보면 이렇게 예탁금이 쭉 빠져나가는 그림이죠. 높을 때는 한 65조 그 수준이었다가 금년 초에 지금 이제 46조니까 근 한 19조 정도가 빠져나간 것으로,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어요. 49조에서 46조니까요. 한 일주일 사이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조 정도가 이렇게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시장에 지금 약세를 가져오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입니다. 펀드 쪽에서도요. 최근 한 2달 동안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최근에 아주 급하게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에서도 돈들이 빠져나가고요. 또 펀드 쪽 약간 좀 보수적이고 중장기로 보는 그 투자 금액이라고 봐야 될 텐데 펀드 쪽에서도 돈들이 꽤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걸로 보면 수급으로 봤을 때 시장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5일 동안 빠지고 오늘 이제 올라줬지만 이거는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다음은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다우 산업이 어제 0.55% 좀 주춤하다가 어제는 또 이렇게 플러스가 났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갈 만큼 아주 강한 그런 상승장이었는데요. 최근 며칠간은 이렇게 좀 주춤하면서 고개를 숙인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는 이제 약간 올라줬는데 그 이유는요. 어제 그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월 이후에 최다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이제 실업 청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금리 인상 기조 여기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은요 플러스가 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 올라줬으니까 다우보다는 조금 더 강했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다우보다는 조금 더 금리에 더 민감하면서 상승폭이 좀 적었는데 그래서 저점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전체 흐름으로 보면 어제 0.75% 올라줬는데요. 우상향하는 요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직도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는 1.1% 올라줬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좋았는데요.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프죠. 대만이 1% 오늘 올라줬습니다. 대만도 그동안에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39% 올라줬고요. 상해 좋죠. 항생, 홍콩 지수 2.3% 올라줬습니다. 홍콩 거래소가 가장 타격이 컸었죠. 그 시진핑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다시 제로 코로나를 규제를 조금 완화하면서 약간 좀 그 규제책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항생 지수가 가장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도 연동이 되고 있지만요. 또 중국 시장과도 이렇게 그래프를 겹쳐 보면요. 거의 이렇게 겹쳐지는 정도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홍콩 시장 이 항생 지수 그래프는 우리 시장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2.2%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네, 최근 시장 흐름 중에요. 가장 특징적인 게 그동안의 시장을 리드했던 LG에너지 솔루션스, 삼성 SDI,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하면서요. 흐름이
하이브라든가 네이버나 카카오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하나투어, 대한항공 이런 쪽으로 아주 급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특히 하이브 같은 게 한 7.9% 올라줬고 네이버가 5% 올라줬고 그렇지만 그래프로 보면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소외됐다가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이렇게 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 같은 걸 예를 들면 이런 모양이거든요. 오른 게 거의 없죠.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조금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그동안에 이렇게 쭉 빠지기만 했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소외가 됐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까 하이브하고 비슷하게 바닥에서 이렇게 서서히 위쪽으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실린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이쪽으로 조금 모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거래가 실리고 있고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살짝 올라줬기 때문에요. 특히 오늘 많이 올라주긴 했지만 이제 움직이는 주식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렇게 급하게 올랐다가 7월 달에 35만 원에서 11월 달에 62만 원이니까 반년 동안에 근 2배가 올랐습니다. 시총이 지금 120조인데요. 이게 현대차, 기아차, 또 뭐 SK 하이닉스 다 합쳐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 시총이 안 됩니다. 그만큼 아주 극적으로 많이 올라준 주식인데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공매도 그 잔고를 보니까요. 한 달 만에 90조에서 90만 주에서 150만 주를 이렇게 대폭 늘었습니다. 외국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목이 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격을 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물량을 좀 줄여가야 되지 않겠나. 저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이익이 많이 나 있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익 실현하면서 그동안에 소외됐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하이브나 네이버나 또 대한항공, 하나투어 이런 것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형주, 이런 대형주 외에도 중소형주들 중에도 지금 눈여겨볼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좀 가지 않겠나.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그 얘기한 걸 보니까요. 반도체 경기가 내년 하반기쯤에 돌아설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장도 내년 하반기쯤이면은 이렇게 좀 턴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많은 정보를,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새겨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 초가 오히려 주식은 매수할 그런 타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소외된 종목들 특히 경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종목들은 이제 지금 시작 아닌가. 그래서 좀 장중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도 그렇고 또 코스닥 쪽 종목들도 그렇고요. 좀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종목들도 물론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가격 따졌을 때요. 급락한 것에 비하면 한 3배 빠졌다가 이제 한 20% 올라준 정도거든요. 더존비존 같은 경우도요.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13만원에서 2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3만원이니까 아직도 한 서너 배 빠져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거든요. 살짝 이렇게 안 좋아지긴 했지만요. 최근에 이제 신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지금 이렇게 사 모아가도 되는 타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사주 뭐 500억 또 170만 주 이렇게 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회사 자체 내에서도 살만한 가격이다. 좀 저평가됐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사서 모아가면 나중에 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뭐 종목들 많죠. 상강에멘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주봉으로 보면 거의 한 2년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봐도요.
실적이나 또 앞으로 성장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점 와 있지 않습니까? 추세로 봤을 때 추세 하단에 이렇게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들어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중소형주 제가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요. 대체로 제가 소개드린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좋고 성장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데 최근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특히 이제 중견 기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덴티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덴티움, 또 더존비존, 삼강 M&T, SPG, 성일하이텍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요, 주가가 좀 주춤하면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도 되는 종목들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걸 종합한다 그러면요, 시장이 좀 바뀐 것 같다.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배터리 셀, 소재,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하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하이브라든가 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한항공, 하나투어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또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수반이 되는 더존비주원 또는 SPG, 삼강 M&T, 덴티움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로 보면 바닥에서 한 20% 정도 올라줬는데요. 원래 고점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반토막이거나 한 두세 토막씩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